안녕하세요. 넥스트 시너즈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투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 시장은 길게 보면 계속 오른다는 거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돈을 번 사람보다 잃었다는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투자의 가장 큰 미스터리, 바로 그겁니다. 자, 미스터리를 풀려면 단서를 찾아야겠죠? 근데 그 첫 번째 단서는요, 저기 월스트리트나 시장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투자자라는 인간,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투자자를 뭐라고 하나요? 완벽한 계산기, 이성적 인간으로 그리죠. 모든 걸 최적화하는 그런 존재요. 근데 솔직히 우리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어떨 땐 그냥 이만하면 됐어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에 훨씬 가깝죠. 바로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차이를 딱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노벨상까지 받은 데니얼 카너원의 전망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내 통장에 총 얼마가 있지 이걸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어제보다 얼마를 더 벌었지 아니면 얼마를 잃었지, 이 변화, 이 차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아주 강력한 감정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감정의 함정,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건데요. 자,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이 정도라면 똑같은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거의 2배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너무 아프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성을 잃고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 셀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우리 인간의 비합리성이었죠. 우리 개개인은 이렇게 흠결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시장을 밀어 올리는 우리 개인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서입니다. 9.94%.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난 거의 10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숫자 안에는 1929년 대공황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고 온갖 전쟁과 재앙이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 순간에도 시장 자체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물론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이 성장의 뿌리는 아주 단단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내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왔잖아요. 바로 그 인류의 진보, 그 자체가 시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꺾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아주 잔혹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진보는 수많은 실패의 시체들 위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이걸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자본주의는 그냥 얌전하게 성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서 낡은 것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를 뛰게 하는 심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신다면 블록버스터랑 넷플릭스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비디오 빌리러 블록버스터 많이 갔잖아요. 그 거대한 공룡이 스트리밍이라는 혁신 하나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파괴된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나요? 바로 넷플릭스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창조적 파괴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창조적 파괴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차갑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1917년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미국 100대 기업 중에 2000년이 되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기업이, 놀라지 마세요, 단 5%밖에 안 됐습니다. 95%는 다 사라지거나 밀려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기업은 영원할 거야 라고 콕 집어서 맞추는 게 얼마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로 맞춰집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장은 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가? 단서 2. 그건 바로 수많은 개별 기업들이 계속 망하고 새로 태어나는 창조적 파괴. 단서 3. 덕분입니다. 시장은 낡은 세포를 죽이고 새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무자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이 휩쓸리기 쉬운 우리 인간. 단서 1. 이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콕 집어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미스터리가 좀 풀리셨네요? 미스터리를 풀었으니 이제 해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해답은요, 어떤 종목 하나가 아니라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투자 철학,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이길지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경기장 전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즉,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거죠.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저비용 인덱스 펀드고요. 에이, 그게 되겠어? 싶으시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직접 증명해 보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고른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랑 당신네 똑똑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이랑 수익률 대결을 해보자.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는 10년간 무려 125.8% 수익을 냈는데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머리를 싸매고 운용한 헤지펀드는 평균 2.2%를 벌었어요. 2.2%?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비싼 수수료 때문이었죠. 결국 전문가들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냥 워렌 버핏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을 골라준다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90% 이상이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전문가도 이기기 힘든 게임에 우리가 굳이 직접 뛰어들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맞춰야 할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았어요.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위협, 블랙스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일들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일단 터지면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재앙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합리적인 낙관론자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바로 바벨 전략인데요. 역기처럼 양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한쪽에는 인류의 성장을 믿는 낙관론의 엔진, 즉 시장 인덱스 펀드를 잔뜩 싣고요. 다른 한쪽에는 혹시 모를 블랙스완에 대비하는 합리주의의 보험, 그러니까 현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반드시 챙겨두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무슨 일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막을 함께 갖추는 거죠. 생존이 최우선이니까요. 자, 그럼 최종 정리입니다. 합리적 낙관론자의 행동 강령. 첫째,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인간적 한계를 인정한다. 둘째, 그럼에도 인류의 장기적인 진보는 믿는다. 셋째, 내가 영웅처럼 종목을 맞출 수 있다는 오만은 버리고 시장 전체를 겸손하게 사들인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생존하는 것이다. 결국 진짜 좋은 포트폴리오가 뭘까요? 수익률 몇백 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막 폭락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밤에도 여러분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트폴리오, 그게 최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공포의 순간에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계획, 그게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맞출 수도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모든 걸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오더라도 반드시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